좋아요, 구독. 사실 일단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시장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쪽에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7일에 있었던 탄핵 소추안 자체, 탄핵 표결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결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전국 불안이 좀 장기화가 되고 한국 경제 이 대외 신인도 자체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이 블랙 먼데이라는 공포감이 조금 더 휩싸일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랫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올라온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래도 토요일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저가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요일 지나가 보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단기간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어떠한 뉴스가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동성 크게 키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점 매수에 대한 유입 자체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사람들 자체는 이제 불확실한 요소를 싫어하다 보니까 결국 조금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기 전까지 저점을 조금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수급에 대한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기관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를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사이에 글로벌 IB 쪽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본 결과 좀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주식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대다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이라는 부분이 끼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평가에 대한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이 교체가 될 시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크게 잃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 상황에서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이었어도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에 대한 의견 자체가 비중 축소 혹은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외국인의 시각의 변화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선물 쪽에서의 변화가 일부 나와주기는 했는데 지금 선물 쪽에 대한 패대기가 나올 것인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장을 논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뉴스에서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뭐 선물 시장에서 뭐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뉴스에 좀 플로우를 따라간다라는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순매수 전환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매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에서는 오후 들어서 그래도 매수 전환을 했다. 이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번에 있었던 7일에 있었던 이 탄핵에 대해서 과연 해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선물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저점이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보게 되었을 때 PBR 0.85배 지금 가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에 대한 매수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날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금요일 시장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무너졌던 모습들이 나왔어요. 지금 그 뜻은 이제 토요일에 대한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 안에서 바스켓으로 담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점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인식 일부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하게 되면서 함께 따라 들어온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 과연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선물과 현물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봤던 것이에요. 그렇죠. 일단 선물과 현물 쪽에서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지금 그렇다게 된다면은 환율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불발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환율 자체를 1,500원대까지 열어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불확실한 요소가 굉장히 큰 것 중 하나인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것은 두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요인으로 인해 1,400원대까지 올랐다라는 점들, 그리고 1,400원 위로 뛰쳐 올라간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 1,400 밑으로 깨고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1,450원까지는 좀 열어볼 필요가 있고 그 위로 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 막으려고 할 겁니다. 누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1,410에서 50까지 밴드를 열어두고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도 보면은 현재 원화를 숏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달러는 롱 그리고 원화는 숏을 추천을 했는데 25년 5월 말까지는 1,500원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게 베트남이 우리나라 원화 거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IB들도 원화가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지금은 환율 쪽에 대한 변동성 자체를 크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 쪽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수록 외국인 쪽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또 사실은 또 많이 꺾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자체는 일단 1,450원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 금융당국 쪽에서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을 하면서 증시 충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효과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이 꽤나 크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게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뒷받침보다는 이제 소화수 정도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들에서의 매수가 계속 나오더라도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라든지 혹은 외국인 쪽에 대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지수 자체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유의미하게 들어왔던 물량이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함께 따라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이기는 했어요. 긍정적이기는 했는데 과연 지금 이런 기관들의 물량이
얼마만큼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점을 조금씩 굉장히 큰 폭을 하락할 것을 좀 막아줬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나마 기관 쪽에서의 매수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다만 이것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힌트를 찾게 된다면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쪽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통 그런 기업들이 기존에 좀 좋았던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혹은 네이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기관들의 누적 매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에 집중도를 강하게 두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중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좀 진주 같은 종목들을 하나씩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좀 한 종목 쪽에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있다면은 팀장님은 좀 어느 섹터라던가 종목군에 시선을 두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내가 꼭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하면 지수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52주 신저가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등이 일부 나와줄 수가 있기는 하나 우리가 거기에서 큰 비중을 실어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개별단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소폭 하락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두들겨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락이 조금 더 나오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지금 개별 종목군에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과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은 분할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선택을 하려면 지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상법 개정이라든지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는 펀더멘털이 그나마 좀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코데스 200 같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한다면 물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수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100%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00% 여기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두면서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는 2%에서 3% 정도만 먼저 매수를 하고 조금씩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지수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 스윙적인 관점에서 분할적인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현금이 없다, 내가 주식으로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 추가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과연 현금을 챙김으로써 인해서 거기서 저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워렌 버핏도 모르고 신도 몰라요. 저점이 어디인가는. 이제 바닥 부근이거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알 뿐이지 무조건적인 바닥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고 불확실성인 해소를 기다려야 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신용 너무 많이 터지셔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견디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그나마 나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